네, 안녕하십니까. 네, 경북대 정재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조선왕실의 기록문화입니다. 조선시대에는 기록이 굉장히 많죠. 특히 많은 기록 중에서도 국왕과 왕실에 관한 기록이 많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바로 주제가 이런 왕실의 기록문화이고 국왕과 왕실에 관련된 이런 다양한 기록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왕실 기록물로서 가장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조선 왕실의 족보입니다. 족보는 지금 우리가 일반적인 가정에서도 족보는 이제 나의 선대에 관한 기록으로서 어떤 가정의 근원이 되는 것처럼 조선 왕조에서도 국가의 근원이 되는 어떤 그런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왕이 곧 국가이고 또 왕의 가계를 적은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이 인적사항을 적은 족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왕실의 왕실의 어떤 또는 국가의 근본이기 때문에 족보는 대단히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하나 더 이제 추가로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왕으로 대표되는 이 존재는 사실은 이제 상징적인 의미에서 하늘과 땅, 사람으로서 상징되는 면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중국의 경우 이제 황제를 예를 든다면 천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하늘의 아들인 거죠. 그리고 이제 하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땅과 사람에 대해서 다 연결하는 또는 지배하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 왕이라고 하는 말도 석삼자를 쓰죠. 석삼자를 쓰는데 석삼자에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서 연결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한자에서의 왕인데 그 왕이라고 하는 그 석삼이 바로 하늘과 사람과 땅을 연결하는 존재가 바로 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는데 중국과 우리나라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조선시대의 경우는 중국은 황제국, 우리는 제후국, 천자국, 제후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구분을 했는데 우리의 경우에 이제 하늘과의 연결성도 물론 생각을 할 수가 있었지만 대체로 땅과 사람에 대한 어떤 을 대표하는 이제 이런 존재로서 이제 왕을 이제 상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은 흔히 조선왕조 실록에서는 종묘와 사직을 대표하는 존재. 그래서 사실 왕이 지내는 제사 중에 가장 큰 제사가 종묘와 사직에 지내는 제사입니다. 이걸 가장 큰 제사라 그래서 대사라고 이제 하는데요. 그래서 종묘 사직이 바로 왕을 상징하기 때문에 흔히 종사를 왕조로 왕조를 대표하는 그런 용어로 쓰고요. 그래서 흔히 여러분들 사극에서 종사를 보존하소서 이런 표현도 쓰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종묘 사직입니다. 근데 이때 사직은 땅, 토지신과 곡식신은 이제 합쳐서 사직이라고 하고 종묘가 바로 이제 사람인데 여기에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거, 사람을 모시는 게 바로 종묘에 모셔진 사람이 바로 국왕의 선조가 해당되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 선조에 해당되는 분들이 바로 이 족보에 이제 올리는 족보에 기록되는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가 이제 당시에 왕실 국왕을 상징하는 중요한 이제 기록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기록이기 때문에 당대 최고급의 종이를 이제 사용해가지고 비단으로 이 족보를 이제 꾸미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사고에 보존합니다. 흔히 여러분들 사고 그러면은 이제 실록을 보존하는 곳이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는데 사고에는 대개 실록을 보관하는 이 사각과 그 다음에 이
왕실의 족보인 선원록을 보관하는 선원각, 선원 또는 보각 이런 걸로 이렇게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록에 버금갈 만큼 그만큼 왕실의 족보가 대우받았고 또 존중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왕실의 족보는 처음에 1412년 태종 12년 이전에 이미 이제 존재를 했는데 왕위 계승에 따른 이 분쟁, 다툼을 우려한 태종이 왕실의 족보 체계를 정비하여서 태종의 후손만으로 왕위를 계승하는 그런 기틀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선언록에는 시조인 이한부터 태종 자신까지의 직계만을 수록하고 그다음에 유부록이라고 하는 기록에서는 왕의 딸과 그 후손을 수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숙종대에는 기존의 선언록, 종칙록, 유부록을 종합한 선언 계보 기략을 만들게 됩니다. 이 선언 계보 기략은 왕의 모든 후손을 6대까지만 조사하여서 기록한 것으로 조선 후기 왕실 족보를 아주 대표하는 그런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조선 후기에 여러 유력 가문에서 이 동송동본의 모든 파를 합쳐서 엮은 대동부를 이제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에 영향을 받아서 전주이씨들도 전주이씨 전체를 포괄하는 대동보 작성을 이제 요구를 하여서 그 요구가 이제 받아들여져서 선언 속보도 또 작성이 되기 시작하였고, 요게 8년 만에 이제 만들어져서 고종 4년에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선언 속보는 기존 왕실의 족보인 선언 계보 기략을 이어서 만든 족보라는 의미에서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주 이씨 이것들을 이제 모두 조사해서 이제 기록을 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 이씨를 중심으로 한 선언록 외에 또 왕비 가문에 대한 기록도 왕비 세보가 있었고요. 또 왕비의 친정 9대까지를 포함한 기록인 돈령 보척 등의 그런 족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다양한 왕실 족보와 관련된 기록들이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왕실의 족보도 당시에 시대의 흐름에 영향을 받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족보는 조선 전기에는 남자, 여자를 모두 기록한 그런 것이었다가 조선 후기에 와서 우리 흔히 이제 문중이라고 하는 이제 형성이 되죠. 조선 전기에는 사실은 이제 문중이 좀 이렇게 미약하다가 17세기, 특히 18세기 정도 와서야 이제 조선 후기에 문중이 형성되고 또 명문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바로 이런 영향이 바로 왕실에게도 또 영향을 주었던 이런 측면들은 또 흥미로운 지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조선 왕실의 족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일반 가문의 족보하고는 다른 어떤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형식 자체는 또 이런 영향 관계 속에서도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점들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조선왕실의 기록 중에서 가장 연원의 중심이 되는 왕실 족보인 선언록을 비롯한 기록들, 왕실 족보에 관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